안녕하세요, 모비티 카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기아자동차에 새로 출시한 SUV 스포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포티지가 이번에 풀 모델 체인지 되면서 디젤, 가솔린,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스포티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이브리드가 가장 동력성도 좋고 가격도 가장 비싸거든요. 스포티지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티지 저희 전면부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스포티지는 사실 착하게 부드럽게 생긴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착하고 선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KN 같이 생긴 이 기아 마크, 세로 마크가 딱 자리를 박았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전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그릴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상이 우선 팍 개성이 있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그릴 옆으로 이렇게 엣지 있게 날카로운 라인이 좌우에 자리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더 강해 보이고 인상도 아주 날카로워 보이게끔 적용이 됐습니다. 그 좌우에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그 아래 하단부까지도 범퍼도 이렇게 스포티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스포티지가 이렇게 생겼다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모델, 보시는 것처럼 그린 컬러의 모델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앞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모델이고, 그리고 시그니처 모델에 그래비티 옵션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릴의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더 큰 거 바로 이 아래 하단부의 범퍼의 형상이 아예 다릅니다. 좀 더 이쪽이 두툼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디자인이 조금 더 와일드하면서도 더 강한 느낌이 받을 수 있게끔 전면부가 따로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티지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측면은 대부분 크게 변화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카메라 와보실까요? 보시면 우선 여기 휠하우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처럼 무광, 그리고 이쪽에는 유광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 이제 범퍼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랑 똑같은 통일성 있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고, 요거는 오프로드 같은 데 갔을 때도 좀 부담이 없을 정도의 약간 그렇게 적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오시면 여기 아래도 도어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됐어요. 여기도 도어에는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는 유광이 마찬가지로 쫙,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무광,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크롬 라인도 틀려요. 요건 일자로 쫙,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와일드하게 형상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또 올라오면 사이드미러도 틀려요. 요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칼라 차체 컬러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여기는 블랙톤으로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라인도 틀린데요. 여기는 블랙, 윈도우 라인도 따라서 쫙 블랙. 그리고 여기는 크롬 라인이 또 쫙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프렉도 틀려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 단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더 쓸 수 좋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오시면 기아의 트레이드 마크죠. 상어 지느러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것까지도, 이건 유광 크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이드의 느낌이, 전면부도 그렇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일드하고, 그리고 왠지 오프로드를 좀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세련되게 도심에 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이 같은 차량임에도 느낌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포티지 저희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예, 요즘 기아 자동차가 아예 트레이드마크가 된 실내 디자인이죠. 보신 것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KAS에 처음에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선했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이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켜서 또 한번 화면도 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12.3인치, 12.3인치, 이 차량의 지금 실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실내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투싼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몇 가지 컨텐츠가 적용이 됐는데, 보신 것처럼 계기판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차량의 에너지 흐름도가 어떤지, 그리고 연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보셔서 설정 들어가면은 차량, 예, 그리고 환경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간성주행 이런 건 다른 차량에도 있었는데,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탑승자 및 보행자의 대기 환경 개선한 지역에서 뭐 EV 주행을 확대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EV 주행을 확대한다고 해서 저는 한번 켜봤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쫙 보시면 외부 디자인하고 거의 통일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이렇게 대시보드도 크게 푹, 여기도 센터도 크게 쫙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디테일들은 앞에 라이트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도어 캐치부터 해서,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 좌우에 있는 송풍구부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까지. 컵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네, 누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L라인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굵직하게, 그리고 라인들은 이렇게 통일성 있게끔 L자 라인처럼 가까이 디자인 포인트들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것도 KAS에 적용이 됐던 건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게끔 전환형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 사실 저는 이 디스플레이도 마음에 들지만 이게 가장 크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도 적게 차지하면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열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12V 단자, 뭐 USB, 그 다음에 C타입까지 적용이 돼서 요즘에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충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적용이 잘 됐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뭐 기아 항상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새롭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보기에는 조금 이뻐 보이고 하는데 좀 조작감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걸 알아서 여기다 주름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센터도 보시면, 예, 크게 센터 콘솔 박스도 크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쪽 부분에 수납함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도어 쪽에는 수납함이 좀 좁아요. 이렇게 조금 작은 물병 정도만 하나 들어갈 정도이고, 이 폭이 작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좀 타보니까 시트도 굉장히 나름 편해요. 이 차의 동급 차량들이 좀 문제가, 차량이 좀 작고 낮아질수록 이제 시트가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시트가 좀 크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약간 높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시야가 딱 중앙에 있긴 한데 시트가 조금 낮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아 차들이 요즘에는 약간 시트가 새로 나온 차들이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낮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좌석은 기본의 이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KAS에서 이렇게 내려온 듯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급에서는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급감도 있다. 물론 이제 플라스틱 재질들은 조금, 예,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차급을 생각하면 괜찮고, 시트라든지 여기 손이 닿는 부분들의 가죽들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레이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레이도 보실게요. 자, 아까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단정한 느낌이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 컬러, 화이트에 거의 가까운데 어쨌든 그레이 컬러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실내 이렇게 내장재 컬러도 약간 블랙 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블랙 컬러 또는 그레이 컬러가 또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저희가 한번 두 대를 준비했거든요. 외장 컬러 틀린 것처럼 실내도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차량이 조금 더 멋있긴 합니다. 자, 이제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티지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 타기 전에 뒷좌석이 좀 일반형 스포티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밑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냉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일반형 스포티지는 투싼도 그렇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가 내려가고 위에가 접어져서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배터리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혀지는 거는 돼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은 트렁크하고 바닥하고 약간의 높낮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실내 공간은 뭐 기존 스포티지를 뛰어넘어요. 예, 뭐 소렌토와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당연히 이 차가 그렇게 커지기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앞에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거리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주먹이 3개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여유가 좀 있고, 특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엄청, 물론 옵션이지만 크게 적용이 돼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헤드룸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놓으면은 뭐 거의 실내 공간은 뭐 이 엄청나게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하게 적용된 거 또 하나, 이 KA에서도 적용됐었던 이 헤드레스트 옷걸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적용이 마찬가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적용됐더라고요.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생겼어요. 뭐 이것저것 뭐 핸드폰부터 해서 넣으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지퍼까지 만들어서 넣어줘서 뭐 어쨌든 뭐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 포켓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 이제 여기도 다 적용을 시키네요. USB가 마찬가지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뒤에서도 휴대폰을 충전을 하라고. 그리고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있고, 여기에 또 수납함도 마련되어 있고, 등받이, 이렇게 팔걸이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은 뭐 편의장비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 공간감이 굉장히 넓다는 거, 이 차급에선 사실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것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받고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의 높낮이라든지 속도도 조절을 설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 차급의 예전 투싼 같은 경우,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요만큼 있고 트렁크 공간이 요만했었거든요. 그래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좀 좁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프레임도 당연히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투싼보다 3cm 정도가 좀 길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공간은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옆이나 앞이나 위까지도 여유가 있어서 뭐 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기에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수납함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차지구련, 뭐 세차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또 만약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예, 스위치 당기시면 이렇게 시트가 또 마찬가지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누우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도 누워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성인 2명 정도는 누울 수 있게끔, 요즘은 차박이 또 워낙 유행이니까 그런 것까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용 차로도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포티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이 어떤지, 또 가장 이 차를 사시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하이브리드가 다른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는 주행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솔린 엔진하고 모터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그런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00cc 가솔린 엔진에 180마력, 그리고 23토크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모터에서는 44.2kW W가 정도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솔린 힘이, 모터 힘이 더해지니까 당연히 힘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솔린의 정수성, 그리고 디젤의 약간 토크감, 이런 것들이 사실 더해졌다고 볼 수 있어서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이렇게 메이커에서도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면 시동 켰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면 처음에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이제 켜지면서
그럴 경우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질감이 있고 뭐 소음도 발생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차량들이 그렇지만 이 스포티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다 아니다 이런 것도 느끼셨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예전에는 브레이크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브레이크가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예민하게 밟아도 좀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곤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질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처음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출발을 하면 에코 모드로 처음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뀌는데 엑셀을 똑같이 밟고 있다가 이 모드만 바꿔도 이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이렇게 부스트가 된 것처럼 차 확 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이 또 마찬가지로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이라이드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앞뒤 모터를 조절을 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요철을 넘을 때 좋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터를 앞뒤로 조절을 해서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 또 주행 능력이 좋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비가 또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엔진에 미션이 6단이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연비는 약 16 정도가 나와요. 제가 실제로 지금 며칠 좀 타보니까 실 연비가 한 14에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비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출발할 때라든지 일반 이렇게 평지를 달릴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미끈하고 그러니까 약간 매끄럽게 나간다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승차감도 좋고. 그런데 요철 같은 데 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라이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조금 승차감이 많이 하드하긴 합니다. 이런 걸 좋게 말하면 뭐 스포티하다, 뭐 단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하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작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요철이라든지 어떤 노면에서 충격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보다 뒤에 타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매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자,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니까 당연히 조용한데 그로 인해서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 좀 크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소음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차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2차급 이상 제가 볼 때는 거의 소렌토에 근접할 정도로 주행 성능이나 소음,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됐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거 빼고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스포티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스포티지가 새로 기아에서 출시가 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디젤,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착한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강한 인상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개성 있게 바뀌었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3가지나 함께 출시가 되면서 선택폭도 넓혔습니다. 자, 그 중에 추천을 드린다면 가솔린은 가격적인 면이, 그리고 디젤은 그리고 안정적인 면이,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동력 성능이라든지 유지비 면이 이런 것들이 가장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품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지고 크기도 커진 가족들이 타시기에 좋은 SUV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스포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번 시승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비티 카브이였고요. 저희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